네, 동시효과 구간 보겠습니다. 오늘장 이제 마감이 5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양쪽 지수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점검해 보시죠. 네, 양시장은 저점 부근에서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간 기준으로 종가 2,400선 회복까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하루는 장중에 터치를 했다가 내리고 어제는 종가 기준으로 탈환하나 싶더니 지금 또다시 2,400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0.6% 하락 2,394.54포인트권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장중 저점 부근이 되겠네요. 그리고 오늘 장중 한때는 2,417포인트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내기도 했는데 캔들상으로는 윗꼬리가 달린 음봉으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주간 기준으로는 거의 한 3% 정도 지수가 오른 걸로 파악이 되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잘 버티다가 코스피가 슬슬 힘이 빠지니까 눈치를 보다가 결국에는 아래쪽으로 방향이 1시 구간 이후에 좀 잡혔거든요. 현재 저점 부근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790까지 와 있네요. 0.6%가량 지금 코스피 코스닥 낙폭이 좀 비슷하게 나오는데 예상지수상으로는 코스닥이 790선 살짝 밑도는 789.54까지 좀 밀려 내려갑니다. 낙폭은 0.71%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닷새네요. 닷새 만에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마감될 예정입니다. 그래도 주간 기준으로는 한 3% 정도 코스닥도 그 이상으로 오름세 나타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시장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한가 종목이 두 종목 있습니다. 평화산업하고 평화홀딩스인데요. 사실 이 두 종목 하면은 수소 테마가 떠오르실 텐데 수소 전체적으로 강한 건 아닙니다. 아마 개별적인 재료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뉴스라든지 분석이 나오진 않았고 즉 간접적으로 롯템을 비롯한 방산 수출 이에 따른 정말 2차, 3차의 수혜주 이런 분석들도 있고요. 비상장 자회사의 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이거다 싶을 만한 강력한 한방의 호재는 아직까지는 좀 모호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상한가 잔량이 많지는 않네요. 3만 주 정도 안 되니까요. 평화홀딩스 그리고 평화산업 나란히 상한가에 일단은 좀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에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도 중심에 있습니다. 현대 로템이 이런 수주 소식, 폴란드로 무기 공급 소식 나오면서 20% 정도 급등하며 방산주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확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오후장에 수산주들 급등을 하면서 지금 게시판에서도 설왕설래하는데 일본 쪽에서 결국에는 이 원전 오염수 방출을 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염수가 나오는데 왜 우리 수산주가 오르지? 이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일단은 우리 방산주들 수혜로 좀 분류가 되면서 좀 플러스권 내 움직임 뚜렷하게 나옵니다. 사주시푸드가 17% 정도의 상승권 마감 대기하고 있고요. 신라 SG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5% 정도의 상승권, 동원수산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강세 흐름 띄고 있는데요. 사업 구조를 좀 들여다보셨을 때 원양어선, 이 원양 사업하는 쪽, 이쪽이 좀 더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점검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성기업도 7%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이쪽에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엔터 콘텐츠 섹터 이번 주에 좀 주목받았죠. 하이브 오랫동안 좀 밀렸었는데 BTS의 빈자리 이제 새로운 아티스트를 좀 선보이면서 다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 걸그룹 뉴진스 공개를 했는데요. 이런 효과 톡톡히 받으면서 오늘 하이브가 6% 정도의 강세 흐름으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콘텐츠 쪽으로 에이스토리라든지 삼화네트워크스 이런 종목군들도 플러스권 내에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오늘장에서 비교적 선전하는 섹터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와 보시면은 상한가 종목은 일단은 없고요. 자동차 부품주들의 강세 움직임도 돋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테슬라의 향 대표적인 종목 우리산 7월 22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오늘 장은 전강 후 약의 패턴이었습니다. 미국 증시 오른 것 대비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고요. 미국의 이 장 마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 메타라든지 이런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미국의 야간 선물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우리 증시는 또 이 부분이 일단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장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패턴이 비슷했습니다.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또 고점을 높여가지고요. 과연 이제 슬슬 좀 돌아올까 싶은 외국인 수급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약간 우려가 고조되면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변국 상황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오늘 다소 밋밋하게 흘러갔습니다. 일단은 미 증시 상승 영향으로 인해서 다소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일본 증시부터 보시죠.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흐름이 참 보면 견조합니다. 28,000엔선 부근까지 가 있거든요. 28,000엔선 직전 고점 부근까지 일본 증시는 최근에 중장기적으로도 이탈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박스권 상단 부근까지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장 0.4% 올랐습니다. 27,913.50엔에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28,000엔선 근방까지 왔고 얼마 전에 27,000 회복했습니다. 26,000 회복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굉장히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케이 지수는 올랐고요. 다음은 중국 증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오늘 장에서 상해 종합부터 보시죠. 약보합권입니다. 많이 안 밀립니다. 다만 패턴은 우리와 비슷하게 전강 후 약입니다. 오전장에는 상승권이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하락 분위기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해 종합지수는 0.22%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264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고 있고요. 심천 쪽 0.67%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1,310원권 위로 올라섰습니다. 장 초반부터 소폭의 상승권으로 출발을 해서요.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 고점을 높였습니다. 변동폭은 6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닷새 만에 상승으로 재차 전환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1,300원 위로 지금 확실하게 좀 자리매김해 놓은 모습인데 1,300원 밑으로 좀 빠졌으면 하는 바람은 다들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닷새 만에 다시금 1,310원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종가 보시면은요, 5원 30전 상승입니다. 1,313원에 오늘 원달러 환율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증시 그럼 어떻게 오늘장 마무리가 됐는지 시황센터에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장도 어제처럼 아주 급격한 흐름으로 전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제와는 반대로 오후장에 오늘 조금 더 힘이 떨어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다소 아쉽게 느껴졌던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금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코스피 보시면 이쪽은 오늘 또 하락으로 살만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시면 전장 대비 0.6% 내리는 모습이었죠. 포인트로 16포인트가 빠졌고요. 거래 대금은 7조 원 조금 못 미쳤습니다. 종가상으로 2,400선을 다시 이탈했죠. 2,393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장 출발할 때만 해도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승 분위기였는데 금세 하락으로 돌리는 흐름이 연출이 됐고요. 자, 그리고 정오를 기점으로 해서 잠시 좀 올라가나 싶다가도 오후장에 다시 내려오면서 결국은 장중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393포인트 오늘장 종가였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시죠. 자, 오늘은 기관의 매도가 주요하게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관 쪽에서 뚜렷하게 팔았습니다. 3천억 원 이상 매도가 뚜렷하게 많은 모습이었고 외국인은 296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은 좀 뚜렷하게 사들였죠. 자, 개인 쪽에서는 2,600억 원 이상 순 매수였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등락률 하위 순으로 보실 텐데 어제와는 정반대로 가장 강했던 전기전자가 오늘은 가장 약했습니다. 1.09% 내리는 흐름이었죠. 반도체 투톱과 LG 에너지 솔루션 이 대표 종목들이 모두 내려왔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금융 쪽도 상당히 좋지가 않았는데 보험 업종 1% 내려왔죠. 자, 그리고 이 금융 쪽에서도 1% 가까이 내림세였습니다. 자, 금융에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KB금융 같은 은행 대장주만 봐도 무난한 실적과 자사주 소각에도 오늘장에 약세를 보이면서 금융주들 쪽에 흐름이 결코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또 의료증별 같은 종목도 부진한 모습이었죠. 0.98% 밀렸고요. 통신업종의 경우에도 요새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나흘 연속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장에도 거의 1% 가까이 뚜렷하게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죠.
가장 강했던 업종들 보시면 이렇게 운송 장비, 건설 이런 쪽이 강했습니다. 기계업종도 장중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좀 떨어지긴 했네요. 자, 아무래도 오늘 자동차도 있겠지만 방산주들 관련된 종목들 워낙에 강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업종들이 강했습니다. 이 운송 장비가 바로 그에 해당되는 업종이죠. 0.46% 올랐고요. 건설도 0.19% 상승. 이런 가운데 의약업종 0.09% 오늘 소폭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 밖에 기계나 증권 정도가 좀 제한적인 낙폭이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보시죠. 이번 주는 하루하루 좀 다른 흐름이 반도체 쪽에서는 나타났습니다. 강세나온 지 하루 만에 다시 오늘은 내려갔습니다. 삼성전자부터 보시죠. 삼성전자가 전장 대비 0.8% 밀리는 흐름이었죠. 61,300원에 거래 마쳤고요. SK 하이닉스가 여기가 조금 위태로웠습니다. 오늘장 전장 대비 20% 넘게 뚜렷하게 밀렸습니다. 자, 거기다가 종가도 확인해 보시면 정확히 10만 원에 턱걸이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다시금 10만 원대가 이탈을 되느냐는 약간 위기감 속에서 2.4% 내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2차전지로 가보시면요. 옐런 후보로 인해서 한미 배터리 동맹 기대감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 흐름 요즘에 괜찮았죠. 자, 그런데 오늘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밀렸습니다. 이쪽은 보호예수 해제를 앞에 두고 이 부담감에 약세가 좀 연출이 된 거죠. 자, 보시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 2%가 넘게 밀렸습니다. 38만 2천 원에서 오늘장 마감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LG화학이 어제 급등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좀 워낙에 많이 올랐었죠. 자, LG화학의 경우에는 오늘 1% 넘게 내리면서 56만 1천 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반대로 삼성 SDI는 빨간불 조금 들어왔습니다. 아주 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말레이시아 원통형 전지 공장 증설 소식으로 인해서 강세가 좀 연출이 됐고 종가상으로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요. 어제부터 코로나 관련주와 제약바이오 쪽에 흐름이 다소 잠잠해졌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바이오 투톱은 방향성이 좀 엇갈렸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47% 오르면서 82만 9천 원, 83만 원에 근접했고요. 자, 그런데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셀트리온의 움직임은 결코 좋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셀트리온은 1.6% 내렸죠. 17만 9,500원, 18만 원대 그 아래로 내려오는 흐름이었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인터넷주들도 요새 나스닥 훈풍에 따라서 주가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다가 오늘은 좀 나란히 내렸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네이버 0.2% 내려오는 모습이죠. 약보합에서 거래 마쳤고요. 아래쪽에 카카오 보시면 이쪽은 낙폭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2% 넘게 내리면서 72,1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로 보시죠. 호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쪽은 주가 긍정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동차 종목들 종가 확인해 보면요. 현대차가 강세 나타났죠. 오늘장 1% 오르면서 19만 1천 원에서 거래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기아 쪽에서는 이쪽은 좀 부진했습니다. 1% 내리면서 8만 900원에 오늘장 마감하게 되는 모습 확인됐고 아래쪽에 조금 더 내려가 보시죠. 현대모비스도 오늘 일단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낙폭이 아주 깊지는 않았고 현대모비스는 0.4% 내리는 모습 21만 8,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삼성물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이 11만 7천 원, 크게 변동은 없었죠. 0.8% 내리면서 거래 마쳤고요. 포스코홀딩스 쪽에서도 낙폭이 아주 깊지는 않지만 역시나 파란불 들어왔습니다. 0.4%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특징주는 방산주들입니다. 우리나라와 폴란드가 방위산업 분야 업무 협약 체결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폴란드가 현대 로템 쪽에 K2 전차 구매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300여 대 추가한다는 소식, 그러니까 총 1000대 규모를 수입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국산 단일 무기 수출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요. 무려 1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규모가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훈풍 워낙에 좀 강하게 불었습니다. 일단 그 당사자인 현대 로템이 급등세를 보여줬죠. 예전에 경합주로 활발하게 움직일 때 이후로 이런 급등세를 모처럼 만에 맞이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현대로템은 전장 대비 20%가 넘는 급등세 보여주면서 24,400원에 오늘장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평화산업과 평화홀딩스 같은 종목도 굉장히 강했죠. 이쪽에 현대로템의 K2 전차의 궤도, 그러니까 이 캐터필러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부각됐습니다. 자, 그래서 평화산업 상한가 직행했고요. 평화홀딩스도 바로 상한가에 직행하면서 이 두 종목 모두 다 가격 제한폭에서 풀리지 않고 그대로 종가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대우 AL 같은 종목도 현대로템의 1차
한국생명사로 부각이 됐죠. 6% 넘게 강했고요. TS 인베스트먼트 이렇게도 부각이 됩니다. K2 전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 이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점도 부각되면서 이쪽도 강세 연출이 됐고요. S&T 중공업도 군수용으로 부품 조달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이쪽도 훈풍 받으면서 11%대 급등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 밖에 지금 한화 같은 경우에는 하나그룹에서 방산계열 통합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같은 종목이 이렇게 뚜렷하게 급등세로 거래 마치게 됐고요. 대표적인 방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와 LIG 넥스원, 휴니드 그리고 퍼스텍까지 거래소에 일제히 방산주들 강세로 거래 마쳤고 코스닥 쪽에서도 빅텍과 스페코 같은 종목들 오늘 방산주들은 일제히 강세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면 이쪽은 닷새만의 하락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 0.68% 밀리는 모습, 포인트로 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거래 대금은 6조 원 조금 넘게 집계됐고요. 종가상으로 790포인트 조금 이탈했죠. 789포인트 확인됐습니다. 자, 분봉통해서 장중의 움직임 보시면요. 거래소와 좀 비슷합니다. 출발할 때만 해도 분위기 좋다가 그 뒤로 좀 빠르게 내려오는 흐름 확인됐고요. 오후장엔 추가적인 하락이 더 연출이 됐습니다. 결국 장중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789포인트, 790선 아래에서 거래 마감 짓게 됐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도 팔았고요. 기관도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특히 외국인 700억 원 이상 순매도 나왔고요. 기관 쪽에서도 200억 원 이상 매도가 더 많은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죠. 개인이 94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자, 먼저 2차 전지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지난밤 미국 테슬라의 주가가 워낙에 또 좋았습니다. 이 강세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우리 증시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분위기 좋았죠. 테슬라 주가가 800달러를 돌파한 게 지난 5월 10일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증시에서 먼저 에코프로 BM 보시죠. 시총 1위 자리를 지켜가면서 오늘 뚜렷한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2% 넘게 오르는 모습, 11만 7,600원이 오늘 종가였고요. 자, 그리고 그 모회사인 에코프로 아래쪽에 보시죠. 에코프로도 보시면 이쪽 분위기도 오늘 아주 좋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4% 가까이 올리면서 92,300원에 거래 마쳤죠. 시총 순위도 뚜렷하게 높였고요. 다시 위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LNF의 경우에도 2분기 호실적 전망에 사실 나흘 연속 강한 모습 계속해서 좋았는데 워낙에 계속 오르다 보니까 오늘장은 다소 숨을 골랐습니다. 보시다시피 LNF는 0.7% 소폭 내림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아래쪽에 전해질 종목인 첨보, 이쪽도 역시 분위기 괜찮았죠. 오늘 첨보 2% 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장 첨보의 종가는 23만 4,500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제약바이오 보시면요. 여제부터 코로나 관련주들 열기가 잠시 좀 시들시들해지면서 제약바이오 좀 쉬어갑니다. 셀트리온 형제들부터 먼저 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가까이 내리면서 67,7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2% 넘게 빠졌습니다. 79,000원 오늘 종가 확인됐고요. HLB의 경우에도 1% 가까이 내림세 47,000원 오늘장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알테오젠의 경우에도 0.4% 소폭 밀리는 흐름 확인됐고요. 자, 그리고 진단키트주인 시젠 이쪽까지도 오늘 1.6% 약세를 보이면서 42,4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주들 보시면요. 사실 게임주들 이번 주 흐름은 좋았는데 오늘장은 조정받는 모습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카카오 게임주부터 보시죠. 3.39% 빠졌고요. 5만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펄어비스도 2% 넘게 내리는 모습 확인됐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죠. 위메이드의 경우에는 오늘 조금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4%가 넘게 빠졌죠. 6만 700원에서 거래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미디어 콘텐츠도 보시면 스튜디오 드래곤과 CJ ENM 최근 이쪽 분위기 괜찮았는데 오늘은 나란히 좀 내려갔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보시면요. 2.8% 뚜렷하게 내림세였죠. 75,200원이었고요. CJ ENM 종가 10만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99,800원에 거래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특징주는 우선 수산주들부터 보시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정식 인가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산주들 아주 강한 흐름 보였는데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가 된다면 해양 오염이 불가피해질 테니까 그 전까지는 수산식품의 수요가 급증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래소와 코스닥의 수산주들 묶어서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조시푸드 같은 종목 특히 좀 강했죠. 종가상으로도 17%대 급
급등으로 거래에 마쳤고요. 거의 6,000원대 근접입니다. 한성기업 윗꼬리 좀 길게 달면서 종가 6.8% 오르면서 6,560원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CJ 시푸드 같은 종목도 강했고 동원수산도 오름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코스닥에서는 특히 한창산업 같은 종목이 아주 강했습니다. 윗꼬리 좀 길게 달았는데 그래도 13%가 올라가면서 거래에 마쳤죠. 9,000원대 위에 종가 확인됐고요. 신라 SG도 뚜렷한 강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전기차 업체 리비안과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죠. 자, 그래서 리비안 관련주들이 좀 좋았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오늘 윗꼬리를 좀 길게 다른 흐름이 전반적으로 확인이 됐죠. 대원화성 같은 종목 12% 급등으로 거래 마쳤지만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었고요. 3,000원대 위에서 거래 마칩니다. 우리산업과 우리산업홀딩스도 뚜렷한 강세 나왔고 폴라리스 세원 11% 넘게 올랐습니다. 에코캡 같은 종목은 음봉 좀 기록됐죠. 종가상으로 1.8%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